얼마 전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총으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공포 통치가 계속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북한 고위 간부들의 동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 200여 명은 귀국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김조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만 북한 간부급 10여 명이 망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물론 언론 보도니까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맞는 사실이라고 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평양 시내 평양에 살고 있는 고위 엘리트들 속에 유행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네. 예. 3차 세계대전, 즉 1차 세계대전은 본인이 외국으로 근무하러 나가는 거고, 둘째는 나가서 일단 가족을 빼오는 게 2차 세계대전. 예. 그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탈출하는 걸 이제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예. 암호 비슷하게 이제 사용한다 이거죠. 암호처럼. 네, 암호처럼 망명이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망명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외교관이든 무역일꾼이든 인질로 자식이 2명 있으면 한 명은 꼭 평양에 떼놓으니까 이제 못 나가서 망명을 못 하죠. 자기가 갈 경우 가족이 피해가 돌아올까 봐. 예.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돈을 써서 뇌물을 써서 가족들이 다 빼나가서 아마 최근에 그 망명한 노동당 고위 간부나 이자 지적하신 그 10명 정도도 거의 다 가족을 데리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런 3차 세계대전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북한 간부들의 좀 동요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상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국내 문제와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 언론에 나온 건 10여 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예.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근무하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 쉽겠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선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심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자신들의 가족의 안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극도의 이제 불만 요소보다 이게 공포감으로 작용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역사에서도 반추할 수 있는 것이 과거 고려 전에 이제 궁예의 이른바 언론에서 관심법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공포가 극대화되면은 어떤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이 반작용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추이가 당장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추이를 굉장히 우리가 북한 내부 사정을 심각하게 봐야 예. 되는 게 그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예. 이제 이렇게까지 가족과 10여 명, 20명, 심지어 이제 거의 장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의 최고 정보기관의 간부까지 탈출해서 김정은이 이제 튀다 보위부까지 튀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김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 김일성, 김정일은 만경대 가문이나 백두산 줄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처형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현영철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6.25 때 연대장으로서 낙동강 전선에서 희생됐고 그 줄기가 백두산 줄기면서 동시에 낙동강 줄기 예. 그리고 군의 이제 최고 수장까지 올랐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기관총으로 처형되니까 다른 그 줄기 라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동요할 수밖에 없고 예. 우리도 여기 남아 있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생각. 그다음에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없다. 최근에 망명한 노동당 고위 간부도 예.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3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비관적인 데다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예. 북한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사회에서 무슨 비판이 가능하고 저항이 가능하면 무슨 봉기라도 하겠지만 예. 오히려 봉기하다간 더 지금- 비참하게 죽으니까 이제 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안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하면은 지금 북한에 이제 이른바 숙청 정치로 대변할 수 있거든요. 이 김정은 체제 숙청 정치의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일련에 숙청되는 인사들이 군 인사들이에요. 당 인사들보다 군 군 인사를 인사. 많은데
과거 보면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주석이 46년을 집권하는 동안에 인민무력부장을 5명 교체시켰어요. 예. 근데 아버지인 김정일 체제는 17년 근무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을 3명 정도 교체시켰는데 김정은 체제는 이제 3년 갓 지났는데 벌써 인민무력부장은 5명이 교체됐습니다. 평균 재임이 8개월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군 인사들이 총정치국장은 이미 3번 교체시켰고요. 총참모장을 그 4명을 교체시켰는데 이 짧은 기간에 그른바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견장 정치 2번인데 이것이 이제 군 인사들인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2012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넘겨받고 뭐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른바 후경그룹, 리용호라든가 후경그룹들이 있었거든요. 후경그룹들이 있었는데 후경그룹을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리용호.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이제 자기 고모부, 장성태, 친인척 수용. 3번째 단계 이게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이른바 장성택 처형 이전에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를 했다는 삼지연에서 모여서 비밀이 모여서 회담을 했다. 이른바 학자들은 이제 삼지연 그룹이라고 합니다. 삼지연에서 백두산체 삼지연에서 삼지연 8인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숙청을 안 할 줄 아는데 이 멤버 중 한광상 같은 사람들, 노동당 재정경제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단계 숙청 단계에 있어서는 소위 이 김정은이 본인이 이제 현영철도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졸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숙청시키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 불가능성을 띠기 때문에 안 박사님 말씀하셨던 북한을 북한 급 내부 동요라는 게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맥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위 간부들이 처형되고 이러면 차라리 고위 간부 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 실제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 사람들이 이런 신분 상승 욕구는 뭐 그렇게 잦아들진 않고 있는데 아니 게 아니라 너무 정점에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즉 이제 마원춘 같은 경우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하다가 이제 숙청됐습니다만은 국제공항 평양 순환국제공항을 짓는데 책임지고 했는데 그 최근에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입니다만은 이게 국제공항 건설하는데 3억 불이 들어갔답니다. 돈이.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형편을 볼 때 이 3억 불은 개성공단에서 1년에 한 1억 불 나오고 중국 뭐 블라디보스틱 몽골에 나간 근로자들 5, 6만 명이 벌어오는 게 1억 불. 그 외에 해서 3억 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결국 뭐 마원춘 같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자금까지 다 책임졌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해외에 나가 있는 무역 일꾼이나 뭐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자꾸 빨대를 꽂아서 빨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평양으로 돌아가서 잘못되느니 차라리 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탈북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해외 간부들의 이제 이탈 현상, 망명 얘기를 이제 좀 전에 나눠봤는데 지금 귀국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간부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게 막 이제 주로 무역 분야 나가서 무역 분야. 무역 사무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적을 제대로 낼 수가 없죠. 북한에 무슨 좋은 상품이나 뭐 관과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실적을 못 내고 근데 철수하라든지 소환 명령을 받아도 돌아가면은 바로 이제 신분이 외국에 나와서는 그래도 정말 쌀밥 먹고 외화도 만지고 하는데 북한에 돌아가면은 자기 자리가 남아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방 산간벽지로 쫓겨갈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200여 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거부하면 뭐 물론 보위부를 풀어서 이렇게 그 낙하채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워낙 뭐 10명, 20명 정도면 보위부를 동원하겠지만 지금 2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특히 못 돌아가는 것이 자식들을 그래도 자본주의나 뭐 이런 나라에 나가서 이제 좀 공부를 잘 시키고 있는데 돌아오려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식이 거기서 이제 신분이 끝나버리니까 막 차라리 그냥 튀면 튀지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 기자. 국정원 자료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총살된 당정군 간부가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뭐 망명을 하려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는 이 종파분자,
반혁명분자 이런 용어를 안 하고 실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숙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이른바 우리가 58년도 그 종파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할아버지 때 그걸 답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파라는 거는 정말 눈에 띄게 쉽게 말해서 거슬리면 그렇게 낙인을 찍혀버리고 처형을 하는데 이 처형이 심각한 것이 지금 평양 내에 이탈 세력이 굉장히 잠재한다라는 거죠. 이탈 세력이 잠재한다는데 이것이 앞서 말드렸던 급변 사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무역 일꾼들이 안 돌아간다라는 예. 거는 지금 장성택 그 처형 때 우리가 과정에는 북한이 이제 북중 국경에 나선 시를 특구로 해서 예. 경제 경제 특구로 하면서 그 무산 일대가 무연탄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신뢰성을 가지고 중국의 카운터 파티인 중국 기업들을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기업 간의 그 거리가 끊겼다는 거죠. 북한의 거리가 끊기니까 경제가 주저앉고 경제가 주저앉으면은 결국은 산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북한의 이게 이른바 공산주의 경제를 할 때 우리가 와크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와크가 뭐냐면 중국집에서 중국 레스토랑에서 음식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공산주의 경제를 할 때 이걸 내는데 이게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당 간부들을 숙청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이른바 옥죄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예. 유심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버지 김정일 때는 현지 지도를 가는데 좀 대단위 부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 아들인 김정은 때는 대단위 부대를 안 갑니다. 일설에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이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네. 숙청이 지금 뭐 조금 전에 예측 불가능성을 띠고 있다고도 김주환 기자가 이제 분석을 해줬는데요. 뭐 공개 처형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거의 양자가 다 맞지 않는가. 예. 왜냐하면 일종의 이것은 이제 김정은식 세대 교체다. 그렇게도 이제 총체적으로는 평가할 수 예. 있지만 문제는 이 공포를 동원하지 않으면 이 젊은 지도자가 지금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서 밑에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꼭대기 소수로부터 특히 군부로부터는 노동당이 군부를 지배하되 군부로부터는 이제 지지를 좀 못 받더라도 예. 노동당이나 저변으로부터 지지는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뭐 무력부장이 날아갔다 뭐 날아갔다면 또 예. 밑에 사람들은 그 내 자리가 하나 생기니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 숙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고위 장성까지 지금 탈북해 있는 거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언제 어느 순간에 현영철처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사는 길은 북한을 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식 그런 공포 통치는 오래 가기는 어렵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북한의 공포 통치와 내부 동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두 분 두 고맙습니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